민주당은 지금 이게 논란입니다. 이재명의 민주당,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. 분명. 민심을 거스르는 이른바 이재명 의원 방탄용 당원 개정 아니냐, 이런 얘기가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.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 네, 여당일 때는 저는 뭐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, 야당이 됐는데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?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. 이 여당일 때는 상관없는데 야당일 때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, 우리가 이거 야당 때 만들었습니다. 실제 이제 부정 부패 등 중대한 잘못, 이것이 이제 포함됐습니다.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에는 이제 선거법 관련 사안 중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 받았을 경우 거기에 저촉되도록 만들겠다. 야당의 침탈 루트,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재명 의원의 논리였는데, 바로 뭐 박용진 의원도 맞받아쳤고 실제로 7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이 자체가 논리가 안 맞지 않냐, 이거 본인 방탄용 아니냐,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이재명 의원의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은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? 여당일 땐 상관없는 조항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왜 여당일 땐 상관없죠? 그럼 검찰은, 본인들이 여당에 있을 때는 검찰은 자기들 시녀여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없다, 이런 얘기입니까? 아니,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좀 전개하고 계세요. 그리고 예. 두 번째, 야당일 때, 지금 본인들이 야당일 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그러면서 저것뿐만이 아니고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게 다 뒤집어졌지만, 본인들이 만약에 그 광역단체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 깨버리지 않았습니까? 박원순, 오거돈 두 시장 때. 그렇습니다. 지금 민주당이 우리는 개혁적이다,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것들, 그 조항들이잖아요. 다 우리가 잘못하면 출마하지 않겠다, 그리고 우리가 기소되면은 그 사람 내려와야 된다,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, 스스로들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저분을 위해서,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다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도 어떤 논리로도 저걸 설득할 수 없을 것이고, 그리고 본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. 이건 것 같아요, 설 변호사님. 네. 검수완박 입법 강행한 거 당시에 검찰 권력 견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, 뭐 이재명 의원 당이 요구했으니까 개항을 출마했다, 당시에도 방탄 출마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, 세 번째, 이번 지금 야당이, 지금 야당이니까 검찰의 침탈 루트 막아야 된다, 근데 또 당시 야당 7년 전에 있을 때 만들었으니까 네. 각기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세 가지가 모아졌을 때 이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해서 방탄잔치 세계를 마련한 거 아니냐,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뭐 충분히 그런 비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도 뭐 여당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, 이 부분도 상당히 저도 들으면서도 이분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재명 의원이. 네, 그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얘기고, 뭐 검찰이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법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관이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,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좀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지금 이재명 방탄복 세겹이라는 거에서 첫 번째 검수완박 강행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상 법은 통과가 됐지만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지금 법무부가 부패 범죄라든지 경제 범죄 이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폭넓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지금 지금의 검찰이 이 검수완박 과거에,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개정이 됐더라도 수사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별 의미는 없다고. 두 번째는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된 부분인데, 이 부분은 꼭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. 방탄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그건 아니고, 저는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고요. 세 번째로는 지금
그 당헌 개정 80조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어요. 근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당헌 개정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시점이 좀 부적절해 보일 수 네, 있으니. 그럴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걸 차후에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. 이재명 의원 최근 토론에서도 계속 그 박용진 후보와 맞붙고 있는데요. 이 영상도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. 당의 요청이었다기보다는 본인의 셀프 요청이었던 거 아니냐.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개항을 공천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. 그리고 또 가장 1번에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당의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가 의견을 낼 수 있죠.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선대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맞지요. 다만 그 과정에서 왜 의견을 냈냐? 요청을 하셨고. 네, 의견을 낸 거죠. 그러니까 요청이 아니라 의견을 낸 거죠. 의견을 내고 나가기 논의 싫다? 과정에 나가기 싫다라는 의견이셨어요? 아니면 나가고 싶다라는 의견이셨어요?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,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자, 셀프 그리고 요청이라고 제가 먼저 얘기하는 조금만 더 거고. 말씀드릴게요. 미안하다.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.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. 이런 말씀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렵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토론회 영상 잠시 만나보고 왔습니다. 조수진 의원님, 네. 조 의원님도 최고위원 지내셨으니까 네. 물론 상대당이긴 한데 지금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중심으로 뭔가 최고위원들을 친명일색으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움직임까지 있어서 이게 얼마나 투표로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런 시도가 벌어진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.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. 대표와 최고위원이요. 모두가 같은 색이라면은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죠.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. 대표와 최고위원의 관계는요.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. 대표가 잘못 가려 한다거나 독단을 부린다거나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야 한다면 최고위원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건강한 정당인 것이죠. 그런데 이거를 한 목소리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펴겠다? 이거 시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.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당으로 간다.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. 예. 또 한 가지는 작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?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을 개정을 했습니다. 그때 개정한 것이 보궐선거에 유발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. 맞아요.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당원 규정을 고쳤어요. 그리고 후보를 내고 선거를 강행했습니다.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? 패배였습니다. 국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어떨까요? 그래서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. 그리고 당헌이라는 것은 당의 헌법인데요. 알겠습니다. 누구를 예. 위해서 바꾸어서는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.